이제 그 꽃피는 봄이 와서 4월 정도죠. 이때 이제 산으로 산딸기를 채취하러 갔어요. 이 산딸기를 채취하는데 이제 여기저기 산딸기가 많이 널려 있으니까 가족들이 바구니에 넘치도록 따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 소녀, 이제 그 가족이죠. 소녀가 나는 저쪽에서 좀 더 멋진 산딸기를 따러 그쪽으로 따고 갈 테니까 그 엄마나 아버지 그리고 오빠들은 먼저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곰의 똥을 그 인디언들은 넘어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곰을 신성시했기 때문에 넘어다니지 않는데 이 소녀는 그 곰의 똥을 넘어서 산딸기를 따러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웬 이제 젊은 청년을 만나는 거예요. 이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소녀가 그 바구니에 한가득 갖고 있는 딸기를 보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딸기는 좀 조잡하고 지저분해. 내가 더 멋진 딸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따라가자 해서 유인을 해요. 이 딸기를 따러 가서 막 이제 딸기를 따고 나서 봤더니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저기가 배도 고프니까 우리 여기다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도 먹고 이러고서 한숨 이제 바깥에서 봄이니까 밖에서 자도 되니까 지내고 가자 하니까 먹이가 먹을 거나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상대방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서 같이 쥐고기를 잡아 먹고 딸기를 먹고 불을 피우고 한숨 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딸기를 따러 나가서 또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집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둘 다 뜨거운 피를 가진 젊은 청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그 청년과 지내다 보니까 이제 봄은 다 갔어요. 그리고 여름도 가고 어느새 10월이 될 때까지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가족을 까마득해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간중간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이 곰이 소녀의 머리를 탁 치면서 태양 방향으로 손을 돌리니까 이제 집 생각을 또 까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10월이 지나가면서는 이제 곰은 겨울잠을 자야 되고 어느새 젊은 이제 그 남자로만 여겼지만 그렇게 몇 달 동안 지냈기 때문에 이 이제 그 소녀도 상대방의 정체를 곰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겨울잠에 식량을 잔뜩 마련하고 들어가요. 이제 겨울잠에 들어갔다가 이제 곰 같은 경우는 1월이면은 주간에 깨서 음식을 먹고 다시 잠에 빠져드는데 이 소녀도 그렇게 해서 잠에 빠져들고 주간 다시 한번 이제 한 2월쯤 돼서 일어났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곰 새끼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미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고 다시 봄이 와서 4월쯤 됐는데 산딸기를 따러 나갔다 보니까 아득하게 1년 전에 자기가 지나왔던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요. 이제 돌아와갖고 자기 이제 그 가족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건 이제 이 남편도 눈치를 채죠. 근데 이제 바깥에서 봄이 되니까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딸기를 따러 오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니까 젊은 남자가 너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행위이겠지만 눈 감고 있어라. 난 이제부터 사람 사냥을 하러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이제 소녀가 그 바지자락을 잡으면서 너 혹시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면은 그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너랑 나랑 부부인데 가족을 죽이고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계속 살아가겠느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들한테 죽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남편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나가서 그 사람들과 대적을 했다가 자기 아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사냥을 당해줘요. 근데 이 이제 젊은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나가기 전에 부탁을 해놨던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 손에 혹은 너희 그 가족에게 잡힌다면은 내 몸통은 그 사람들이 취하는 걸 허락하겠지만 머리하고 꼬리만은 네가 걷어줘라.
그래서 불에 태워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불에 태울 때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평소에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주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잡혔는데 가봤더니 자기네 이제 오빠들이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그 잡힌 곰을 이제 따라갔더니 1년 동안 없어졌던 자기 누이니까 반가워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머리와 꼬리만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불에 태우면서 노래를 불렀죠. 그 후에 이 가족들이 잘 지내다가도 중간중간에 이제 그 아내는 그 소녀는 젊은 소녀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가끔 이제 저기들이 인간들이 놀리는 거예요. 다른 곰을 사냥하고 나면은 그 곰 가죽을 벗겨서 자기 여동생에게 씌워서 곰놀이를 시키려고 하고 또 새끼들에게도 씌워서 곰놀이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원을 하죠. 어머니 저 오빠들 좀 말려주세요. 가뜩이나 내가 곰하고 살면서 반은 곰으로 변해 있는데 저 곰 가죽을 씌우면 나는 곰으로 변하고 말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오빠들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분노한 이 여자는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막내 동생만은 평소에 잘해줬기 때문에 살려두고 자기 새끼들과 아주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서 곰으로 바뀌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후로는 살아남은 이들의 가족은 이들이 이제 큰 곰이었는데 그 큰 곰은 자신들의 그러니까 그 조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은 그들은 인간이라는 생각 때문에 곰을 잡을 때에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 곰을 잡았다고 해요. 이 신화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신화를 읽을 때에는 그 역사책을 읽을 때처럼 그렇게 사실적인 문법으로 읽어서는 하나도 거기에서 의미를 건져낼 수가 없죠. 이 신화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화를 읽을 때는 수많은 은유의 강을 건너서 그 의미의 핵심에 도달하는데요. 이 얘기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간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 중에 하나이고 그 생물들과 인간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세계관이에요. 인간이 최고다라는 세계관이 비대칭적 세계관이라면은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칭적 세계관이죠. 이런 세계관이 인디언들의 그 신화에는 있어요.